한미 정상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면서 우리도 이제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주 군사력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다만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가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첫 미사일인 백곰 개발에 성공하자 핵탄두 장착을 의심해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자주 국방이 강조되면서 한미는 지금까지 4차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2001년 1차 개정에서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났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했습니다. 2012년 2차 개정 때 사거리를 800km로 대폭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그대로였고 2017년 3차 개정에서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4차 개정에서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자체가 종료되면서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신종욱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이미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한반도 안보 역량을 갖추기에 충분한 이상. 지침의 종료는 한미 동맹의 신뢰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물론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초석을 쌓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사일 사거리 해제가 주권 회복이 아닌 경쟁으로 비춰질 경우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사일 족쇄 풀리자 한국형 괴물미사일 현무 출격. 수주는? 최형진 아나운서 이하 최형진.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에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균 대표, 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최형진 대표님.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중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최형진,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신인균, 사실은 전 세계의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냉전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탄도미사일이 결국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왔었어요. 특히나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북한도 핵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최형진,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 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신인균, 1979년도에 지침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거리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180km로 통제를 하고 탄도 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왔었죠. 최형진, 궁금한 게 미국에서 남북 간의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둔 겁니까? 신인균, 핵개발 때문인데요. 이휘소 박사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1970년대에 북한이 핵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도 핵개발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하하려고 하면 반드시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최형진, 나이키요? 신인균, 네,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이른바 데드카피, 베낀 거죠.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핵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이미 정보당국이 알고 있고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만들어버렸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거 멈춰라라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게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최형진, 당시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된 거죠. 신인균, 그렇죠.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러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의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자고 한 거죠. 비밀리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모르니까요. 그 대신 신진 미사일 기술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이렇게 된 것이었고요. 그것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최형진, 저도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미사일 쪽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백곰을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신인균, 백곰은 당시 사거리가 200km가 안 됐어요. 사실은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그 정도 전략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평양의 전략적인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에 미국이 우리에게 나이키 미사일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달해줄 때 180km로 한 개 휴전선에서 쏘면 평양 때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무기를 휴전선에 배치한다. 사격권 거리에 배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은 서울 이남선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 때릴 수 없죠. 그런 것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평양 공격하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형진, 그럼 이번에 미사일 제한이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서 테스트할 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만한 미사일도 못 만들고 요격도 못했던 겁니까? 신인균, 그건 아니었어요.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개정을 했었어요. 그게 2001년도인데 그때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습니다. 300km로 늘렸던 건 주한미군의 임무가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늘어났었어요. 그게 주한미군의 10대 임무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MLRS라는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53문을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예요. 그래서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우리에게 팔려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죠. 그래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300km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거리를 800km로 늘렸어요. 800km로 늘리는 대신 탄도 중량을 500kg 기준으로 해서 원키. 그리고 그걸 트레이드 오프해서 탄도 중량을 느리면 사거리를 줄이고 사거리를 느리면 탄도 중량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최대 800km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사거리는 그대로 가고 탄도 무게를 없애자 라고 되었고요. 작년에 4차 개정을 통해서 한국은 군사무기는 그대로인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고체 연료 로켓은